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만 좀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사무직에 관련된 그런 직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의하는 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직이라는 것도 상당히 변화가 되죠. 옛날에 우리가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사무직에다가 최근엔 여러분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프트웨어까지 지금 감안하고 또 흔히 얘기하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거에서 기존 데이터에서 지능을 추출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물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같이 쉰 세대는 도저히 서바이브가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된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에 용어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머신러닝이니. 여러분들 사실은 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서바이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사무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직접적인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일이 바로 사무직에서 하는 일입니다. 옛날같이 윗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것저것 인터넷에 있는 거 이것저것 모아 가지고 하는 거는 잡스러운 일이 아니죠. 사무직이라도 상당히 인텔리전스, 다시 말해서 가장 지능화된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서바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돼요. 그 기술을. 그럼 기술이 뭐냐? 기술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AI입니다. AI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AI를 실제적으로 다 구현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뭐를 샀다. 내가 원하는 의류를 샀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산 의류에 관련되는 상품들을 그 다음에 막 쏴줍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사무직에다가 본인의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는 그 분석 방법이라든가 그게 나오는 그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그 수집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우리가 내는 것들 이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능화된다는 거죠. 제가 전문적인 직업의 유형들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이미 각광받고 연봉도 엄청 받는 그런 직업이죠. 연봉 얼마 받느냐? 대학을 졸업해서 거기에 취직을 하면 연봉 1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이 기본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많이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필드 가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 배우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제공하고 여러 군데서 이걸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래교육원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조심히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이론이나 강의만 갖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은 짤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프로그래머된 패키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MS 워드를 가지고 워드 프로세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넣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워드 프로세스가 없으면 여러분 프로그램 짜셔가지고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패키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패키지에 대한 기본 자료, 데이터에 대한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사무직에 있는 사람 받으실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융합하고 또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거나 그걸 어느 정도 전체적인 환경에서 올라갈 걸 아시면 여러분 돈 있으면 투자하시면 대박 납니다. 대박. 근데 이거를 못 하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현재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캐패빌리티, 그런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서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갖고 오고 다양한 기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양한 기법을 배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통계라는 것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럼 통계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시면 평균도 있고요. 분산도 있고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러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히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이런 패키지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게 생각을 해요. 왜? 한 번도 안 해봤던 경험이거든요. 첫 경험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첫 경험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할 줄을 모르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접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 그 접근해 보면 그 다음부터 흥미가 있거든요. 흥미가 있고 좋은 경험이 되면 그 메모리를 통해서 자기가 좋은 분석을 할 수 있고 분석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칠 때 소위 얘기하는 우리는 이제 회귀 분석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하는 방법과 판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현대 시점에서 할 거냐 아니면 시간에 따른 방법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타임 시리즈냐 아니면 크로스 섹셔널이냐 이런 방법들이 두 가지가 또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서 얘기하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세요. 시작하시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엑셀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엑셀 쓰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엑셀을 잘 못 쓰더라고요, 학생들이. 왜? 엑셀에 고급 기능들이 많은데 전혀 쓸 줄을 몰라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엑셀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차트를 그린다거나 이런 걸 왜 쓸 줄 모르냐? 쉬운데요. 애들이 그걸 써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보는 경험을 계속하고 그걸로 점수를 화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쓰게 됐죠. 쓰게 되면서 하나하나를 밑바닥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엑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갖고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그런 작은 돌다리부터 두들겨서 여러분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한마디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마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꼭 여기서 꼭 이걸 전공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업무들이나 사무직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럼 저거는 나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지. 내가 저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전문가들이 와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거 옛날에 피처폰이었죠. 지금은 누구나 다 씁니다.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사진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영상을 찍고 영상을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은 신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걸 못 쓰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 쓴다. 여러분들이 잘 쓴다 그래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셔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아주 일반화된 사무직에서는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능력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는 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에센셜, 다시 말해서 필수적인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태되죠. 지금 취업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각광을 받고 그 분야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남한테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 내가 동영상을 찍고 그 회사에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가짜로 보여준다? 저는 회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20년을 회사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가짜로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할 때 금방 합니다. 여러분 눈길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학원 가서 한 거냐? 이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고생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없고 남한테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밀레니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밀리니얼 시대라고 얘기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2000년에 태어나도 지금 20살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 내가 서바이브 해가지고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기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이걸 대처하고 성실하게 내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윗사람들한테 그런 걸 잘 보고를 하고 분석 보고서를 내는 자만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대리돼야 되고 과장이 되고 요즘에 뭐 그런 직책이 없습니다만은 팀장이 되고 뭐 나중에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은 누가 개발해요? 우리가 개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원해 줄 뿐이에요. 저희 같은 교수들이나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이나 옆에 선후배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일부 조언을 하고 지원해 줄 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젊었다고 그러지만 이 시대는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헤매시면 안 돼요. 내 목표가 뭐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고 저는 거기서 이거를 더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거를 좋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직업을 이거를 선택하면 더 많은 여러분들의 연봉과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더 보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의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쓸데없이 뭐 남 간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화이팅 합시다.